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경마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진일입니다. 일요 경마가 또 찾아왔습니다. 부산 교차 경마가 오히려 좀 이번 주는 일요 경마는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일요 경마도 곳곳에 지금 지료가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원정을 위원은 좀 어떻게 일요 경마가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평을 좀 해보시죠. 일요 경마는 저배당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배당에 뭐 한 방을 때려야 되겠다라는 각을 좀 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비고요. 이제 토요 경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각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인기마로 팔려야 되는 애들이 좀 불안 요소들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좀 과하게 팔리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일요 경마이기 때문에 충마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후차권에서 이제 배당이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준비를 잘하고 나오는 놈,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센 놈들하고의 어떤 모습 속에서 좀 걸음을 보이지 못한 놈들, 뭐 이런 애들을 조합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겠고, 일단은 뭐 큰 돈으로 저배당에 한 방 때리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조금 고배당 쪽으로 분산 배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월말 경마고 아니고를 떠나서 편성 자체가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혼탁합니다. 중심마에 대한 믿음, 후차권, 배당마에 대한 노림수 짚어드리는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마는 받치기를 잘해야지 오래 가요. 배터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볼 때. 한 방 좋죠. 받치기 없이 딱 한 방. 저도 한 방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이렇게 하자가 없는 딱 반듯한 두 마리가 전개까지 완벽하면 뛰다가 뭐 다리가 부러질 값에 저는 한 방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받치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뛰다가 잘못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다리가 안 부러지더라도 출발할 때 떠밀려서 크게 방해를 받는다든지 진로가 막힌다든지 뭐 그래갖고 3차 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받쳐놓지 않으면은 안 막혔으면 대가리 왔어. 그럼 아무 의미도 없죠? 돈 안 주는데. 받치기를 잘 해야 계속 이렇게 다음 패를 여러 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뭐 설명이 좀 비슷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에 12경주 서울 거 뭐 부산 합치면 16, 17개 하는데 너무 한 방 맞고 저배당 특히 뭐 중배당 이상 공략했을 때는 당연히 분산 배팅이 필요하겠지만은 저배당 한 방을 너무 단통으로 만들어 가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3배 때리고 뭐 4배짜리 맞추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2.8배, 3배 이런 거 한 방 때릴 때는 그 다음에 조금 아사무사한 거 탈락시켰던, 주력에서 탈락시켰던 막건을 하나 받쳐가는 것이 항상 좋아요. 진짜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삐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받치기가 중요한 그런 흐름으로 읽혀진다 이겁니다. 일경주 갑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입니다. 방춘식이 손에서 5번 하드 프린세스의 첫 입상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러블리 누크가 앞손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였는데 조금 페이스가 얘한테는 좀 버거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3차까지 성적을 끌어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줬거든요. 1번만 마패봉도 아낀 만큼 끈기를 지난번에 잘 끌어내면서 얘는 2착을 받고, 하드 프린세스는 기록은 비슷한데 3착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번만 마패봉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원래 이제 왼쪽 앞다리 개인 대염을 앓았던 마필이라 항상 조심스러운데 지난번 2착 오고 나서 또 왼쪽 앞다리에 구절염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1번만 마패봉을 아주 자신 있게 세게 추천드리기가 조금 좀 망설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전개는 잘 빠집니다. 마패봉 무리하지 않고도 4코너까지 올 수 있다면은 연투 욕심을 내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1번, 5번 비교에 있어서는 박 소장은 5번마 하드 프린세스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원정일 위원님 추천이. 마패봉이 직전 경주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빠져줬어요. 그때 이제 2번 비보공주하고 여기 지금 출전하고 있는 4번 짱대가 앞에서 이제 같이 비비고 자빠지면서 타우러스하고 이제 마패봉이 이제 그 바로 뒷선 자리 이제 최적의 포지션이었죠. 두 마리가 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고 들어온 겁니다. 뭐 하드 프리스네스도 그러한 전개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러블린 루트하고 이제 브라보 일신이 잘 뛰어줬고 조합이 1경주는요. 저는 터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두 마리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10번 룰브레이커 요놈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8번 K존 요놈도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K존 같은 경우는 조교 강도가 이제는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리가 좀 좋지 못해가지고 조교 강도가 좀 뚝 떨어져 있었던 그 놈인데 마체도 좀 작고 했던 놈인데 이번에는 뭐 농본대로랑 병합을 하는데 뭐 짱짱하게 아주 현장 체중 체크를 또 부탁드리겠고요. 10번 룰 브레이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안토니오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변화가 왔다라는 거고 당대 질주라는 이제 6등급이랑 병합을 하는데 뭐 병합 자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K존과 10번 룰 브레이커 두 마리 배당권으로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입니다. 잘생긴 말 하나. 안말한테 잘생겼다. 뭐 말이니까 당대 소녀가 참 마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데 룰러가 기습을 때리는 바람에 그냥 뭐 나가리가 됐어요. 직전경주는 만만치 않은 초반 스피드를 내고도 그냥 맛만 봤는데 1번마 당대 소녀의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정을 위한. 네, 이번 경주는 안말 한정 경주죠. 네. 안말 한정 경주인데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이제 대끼리를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1번, 12번이 아마 현장에서 좀 팔려줄 겁니다. 거기에 지금 4번도 좀 팔려줄 것이고, 뭐 요 정도가 이제 인기도를 모아주는데 저는 좀 철저하게 좀 배당 쪽으로 좀 공략을 할까 해요. 1호 경마는. 그래서 뭐 어찌되었건 저는 6번 한라대로입니다. 한라대로도 현장에서 좀 바람을 좀 불어줄 거예요. 직전 경주 워낙에 출발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완벽하게 뭐 임기원 기술 안장을 교체했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어차피 선행을 가는 거는 좀 정해져 있죠. 1번, 4번, 12번 그 가운데에 기습 6번 한라대로 배당 좀 밀려 있을 때 안말 한정 경주 나왔을 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1번 당대소녀, 6번 한라대로의 앞선 전개는 뭐 당연하겠고요. 이제 그 나머지 마필들의 선입권 자리 다툼도 아주 치열할 전망인데 속보공주가 체중을 빼갖고 나와서 지난번 선전한 것은 맞지만은 그 정도만 가지고 연투 또 된다라고 못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게다가 채찍과다까지 두들겨 패고 들어왔었던 마필이다 보니까 지난번만큼 그렇게 좋은 자리 네 번째 자리가 나올 것이냐 1번, 3번, 4번, 6번에 글쎄 한 두 마리는 더 밀고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1번마 당대소녀 그리고 6번마 한라대로 두 마리의 빠른 승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입니다. 원정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이번 하이유레카죠. 하이유레카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제 직전에 이제 초동 레이스가 선행을 이끌어 갔었던 편성. 직전 경주 정글비트가 선행을 이끌어 갔었던 편성. 이번 경주도 하이유레카가 선행은 못 가요. 아르고 갤러퍼가 강력한 선행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놈인데 8번 아르고 갤러퍼가 선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 동감이 되는 상황인데 아르고 갤러퍼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나머지 애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싹 선입권에서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놈 2번 하이유레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은 쌓일 만큼 쌓였고 경험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이유레카가 이제 안토니와의 만남 속에서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준우승 이상의 입상 상금을 챙길 그런 타이밍 아닌가 찬스가 아닌가 또 그렇게 여겨집니다.
박 소장은 5번마 능력시대 이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편성과 전개만 잘 맞아떨어지면 됩니다. 어쨌든 능력시대는 5등급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사실 그래요. 아르고 갤러퍼야 뭐 튀어나가는 선행이긴 하지만은 상대들이 내버려 두지 않으면은 힘들거든요. 외곽에 속보태자 어김없이 또 밀고 나올 것이고 8번 10번이 거의 붙어 있을 겁니다. 뭐 썬더머니도 있죠. 해서 저는 외곽 3마리가 먼저 나가는 그림 속에서는 안쪽 마필들이 바로 붙여 나갈 수가 있어요. 5번마 능력시대가 직전 경주 정도의 자리만 잡힌다면은 지난번처럼 줄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아르고 갤러퍼도 또 속보태자도 끝걸음 좀 무뎌지면서 결승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번마 하이 유레카는 더 안쪽에서 좋은 자리로 레이스를 진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2번마 하이 유레카 그리고 5번마 능력시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오픈하면서 나누는 마필 2번마 타우러스입니다. 이 타우러스는 박 소장이 세게 봅니다. 안효리 기수가 역시 이제 딱지 떼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불러주진 않아요. 또 장거리를 타볼 만한 자신의 경험을 계속 쌓아갈 만한 그런 찬스도 기회도 좀 얻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현재 과천 경마장에서 말 타는 여자 기수들 가운데선 저는 제가 쬐고 있는 마필 기승했을 때 안효리 기수가 고비를 잡게 되면은 꽤 기대감이 더 높아집니다. 이번마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승급전이지만은 더 뻗어나갈 여지가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기대 마필이에요. 저는 27주 마방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비치고 있고요. 이번 경주가 5등급 무대치고는 그렇게 센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맞짱을 떴을 때 직선줄에서 같은 시점에서 스포트를 겨뤘을 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에요. 해서 저는 2번마 타우러스는 좀 자신 있게 세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 결대로 빠지는 마필들 같이 엮어줄 수 있는 전개 결대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3마리 정도로 현재 압축을 해놓고 있는데 한 마리 정도 더 구멍수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아주 강하게 붙을 수 있겠고 제가 볼 때는 3방까지도 배당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꼬리로 달고 가는 3마리가 모두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내용도 받쳐주고 있으면서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마 타우러스를 중심으로 압축해 들어가는 경주인데 4경주 스페셜 승부처답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또 같이 배팅할 수 있는 마필 타우러스를 좀 오픈해 드렸고요. 3마리만 제가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살핀 이후에 원틀 막권과 반주력 후공 순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원정일 위원님의 추천 마필 먼저 듣겠습니다. 네. 3번 타임퀸이 선행을 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만족 1번은 미스탱크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초속을 가지고 있는 놈이고 스타트 자체도 뭐 워낙에 데뷔전째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을 나간다라면 뭐 쉽게 안 잡힐 겁니다. 직전에는 미스탱크한테 좀 잡힐 뻔했어요. 막판 탄력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뭐 승급전을 맞이했던 거 경험을 했고 부담 중에 좀 올라갔습니다만 자기가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선행이라면 3번 타임퀸 인기마지만 저는 인정을 하고 가는 놈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5번만 메이저 썬더입니다. 아직 흙을 맞았을 때 반응이 어떨지는 몰라요. 흙을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가서 뒷심부적으로 무너지고 순지 4월 달에는 따라갔더니 2차까지는 버티더라. 지난번 다시 한번 따라가서 또 조금 더 나은 경주라고 2착을 왔어요. 그때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또 욕심을 내서 선행을 나갈 수 있었는데 게이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쪽 마필들 때문에 코스에 따라서 선두 3열을 가게 됐었습니다. 끝걸음 나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다실바인데요. 조금 추천 공백이 발생은 했습니다만 1000m입니다. 상태 이상 없다면 충분히 안쪽에 미스탱크가 됐든 타임퀸이 됐든 먼저 선두권을 찜뽕하는 놈 옆에 붙여서 같이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거 잘 해내는 기수가 또 다실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깥쪽에 펠리체도 있고 기쁨사랑도 밀고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다실바가 해낼 수 있다. 저는 5번만 메이저 썬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일요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1300m 군에서 한 4등급 편성입니다. 저는 이번이 또 찬스라고 봐요. 1호 경마에 좀 찬스를 잡았다 싶은 경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시작이 이번 오경주입니다. 그 찬스라 함은 배팅을 할 수 있는 찬스죠. 요거 대길인데 요거 대길이 깰 놈을 찾았다. 근데 그 대길이 깰 놈이 배당이 아주 짭짤하더라. 그러면 승부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부라 하면 뭐 인기말을 거품 인기말을 걷어내는 것도 중요한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인기말을 다 가져가면서도 중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그런 경주입니다. 중배당을 확실하게 노릴 수 있는 경주인데, 현장에서 배당판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뭐 좀 능력을 좀 꾸역꾸역 보이고 있는 애들이 몇 두가 바람을 좀 잡아줄 것 같아서 배당판은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 드림인디 같은 경우도 형철 선배님이 뭐 직전에 좀 잘 못하셨죠.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로로 완전히 좀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 뭐 8번, 10번 썸씽 미스터리도 있겠고, 8번, 10번, 11번도 무조건 인기를 모을 상황이고요. 안쪽에 이번 제주역선은 승급전이라도 뭐 완벽하게 좀 추입으로 각질이 좀 변경된 상태라 이것도 무시를 못하겠고. 자, 그런데요, 제가 이번 경주에 이게 왜 인기 말로 안 팔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축이라고 봐요. 안 빠진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왜 인기도에 밀려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교가 이상한가? 내용이 이상한가? 다 확인해봤어요. 조교 때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마방 내용이요 직전에 잘못 탔다라고 이번에는 확실한 한 장으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덜 팔려요. 이거는 찬스죠. 이거는 찬스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를 팔리던지 간에 이번 경주는 도전하는 입장이에요. 제주육선 도전하는 입장이죠. 8번 드림인디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적응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에 1700m 뛴 이유는 선행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썸씽 미스테리 직전에 엄청나게 추입해줬는데요. 앞에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서 추입을 한 거고요. 11번 장산와일드 역시 마찬가지로 5등급, 6등급 개똥 편성해서 대가리 온 거 승급하니까 바로 꼬꾸라지죠. 그냥 무리해서 선행 가니까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 정도입니다. 인기마들의 액면이. 자, 이번에는요, 뭐 자신을 할게요. 오경주는요 적중은 기본이고요, 배당 같이 따라와 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고요. 1번마 사랑미소가 이제 적정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전 주기를 잘 맞춰서 나왔고, 지금 선두권에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보이죠. 4번마 미스퍼펙트 1200m 승급전에 거리를 조금 늘려봤는데, 직전과는 다르게 핫해도 있고 천년동안도도 밀고 나올 겁니다. 뷰티풀 액트까지 라이징 어게인도 외곽에서 덮치려고 그럴지 몰라요. 선두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은 글자가 들은 마명 잘 지었네. 살짝 미소를 지면서 인코스 최대한 참고 4코너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호식이가 요번에 작품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높여보면서 1번만 사랑미소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스타일라인이요. 사랑미소는 현장에서 체중을 조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좀 많이 불었었죠. 많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다라는 거 포인트 잡고 싶고. 이번 스타라인이 직전에 1400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1400을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400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1200m는 얘는 그냥 적정이에요. 앞선에서 싸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고, 앞선에서 싸워준다라면 항상 라스트 걸음 1200m는 통하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이번 스타라인 얘도 아마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어줄 거예요. 나름대로 저는 이번 스타라인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마리가 좀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전개입니다. 기승술 싸움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학이 수의 6번마 킬리의 표범이 일단 먼저 눈길을 끄죠. 이제 직전 경주만큼만 또 그대로 띄워준다면은 이번 1300m 두 마리 토끼가 거리도 완벽하게 좀 적응을 하고 또 연속 입상도 이어가는 좋은 그림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원정현 위원 어때요? 네. 이번 경주는 좀 알아볼 말들이 좀 몇 두가 좀 있는데 안쪽에 1번 요리조리는 데뷔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이제 휴양 공백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왔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고 시카고 아트는 변화가 왔는지 이거 좀 알아봐야 되고 크레이지 팩터는 지구력이 보강이 됐는지 그 세 마리 정도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애들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6번 킬리의 표범도 완벽하게 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직전 경주 엄청 싸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6번 킬리의 표범을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당연히 6번 킬리의 표범도 변화가 왔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세 마리 1번, 4번, 7번의 내용을 꼭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천마라고 지금 단정을 짓기보다는 현장에서 좀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직전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변화가 왔다라는 거, 휴양 공백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레이스를 좀 정리가 되는 편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6번 킬리의 표범의 변화는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6경주는 공통 추천 마필입니다. 킬리의 표범. 지난번에 우먼 볼트하고 땡땡 굳어서 들어왔는데 원래 이제 초반 걸음이 부족해서 좀 우려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초반 걸음 제대로 끌어냈고 딱 그겁니다. 등짝 차이 땡땡 굳어 들어오는데 막판에 먼저 우먼 볼트가 들어온 것은 눈에 쓰였기 때문이고 이동학 기수도 참 열심히 탔습니다만은 밀린 거예요. 등짝 차이에서. 이번 주는 누네스가 안 나오죠? 네, 안 나오고 상대 마필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에 1600m로 거리가 조금 늘어납니다. 킹짱 있네요. 외곽에서 선두권 지압에 가장 먼저 나설 마필인데 그렇게 어려워 보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한 두 마리 정도는 좀 만만치 않게 저항을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1번 킹짱이 앞에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원정이요. 네, 킹짱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변화를 좀 보일 것 같아요. 이제 15조 마방. 더위가 시작되면서 15조 마방의 조교 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 두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부산은 날씨가 지금 중부지방처럼 그렇게 찐덕찐덕하고 막 40도씩 올라가고 그렇진 않아요. 한 35도, 저녁 때는 막 30도까지도 떨어졌고, 밤에는 또 나름대로 또 다닐만 했고, 제가 부산을 좀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6번 테이크 포밀즈입니다. 15조 마방 마필이고 조교 강도를 서서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패턴이에요. 15조 마방이. 근데 이번 경주에 이제 6번 테이크 포밀즈에 이제 최시대로 안장을 딱 교체해 놨는데 당연히 팔려야 될 말들 보여지죠. 7번, 8번, 10번, 11번. 그 가운데에 좀 인기도는 밀려 있겠습니다만 15조 마방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6번 테이크 포밀즈 배당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백이 꽤 길어졌는데 현장 잘 체크해 보시고 일단 테이크 포밀즈에 대한 어떤 원정일 위원의 기대감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도전 마필들이 많아요. 3경주 파크맨도 있고 당찬질주도 좀 재미있을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현장 체크에 꼭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에 1700m입니다. 8마리 출전하는데 스피드 이스칸 빼고는 사실 이렇게 와닿는 게 없네요. 스피드 이스칸도 사실 지난번에 조건 자체가 너무 좋아서 또 믿었던 마필이고 등짝까지 또 믿음을 팍팍 실어주다 보니까 야 결국은 이 스피드 이스칸 가지고 또 저배당을 때리게 되는구나 했는데 저배당으로 아주 저배당은 아니었고 어쨌든 누네스 기수가 깔끔하게 끌고 들어온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스피드 이스칸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발전을 할 것이냐. 요번이 이제 10번째 출전인데 요거는 어때요? 스피드 이스칸. 스피드 이즈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이 사실상 조금 고비가 아닐까. 고비가 될 수 있다.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50km 정도 나가는 마필인데 단마가 좀 작고 57kg 부담 중량은 좀 넘어가야 되는 좀 숙제가 아닐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오케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때려가지고 열심히 타가지고 뭐 요 정도 편성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국산 4등급에서 요 정도 편성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안 때릴 수가 없는 조건인 거는 맞습니다. 이제 빨리 부담 중량을 벗어나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느냐인데 그렇지. 저는 이번이 때릴 찬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스피드 이즈카는 잘라내는 것보다는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는데 충마로서는 분명히 뭔가 뭐 2착 정도까지는 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쌍승식 충마로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천만 갈까요? 오케이. 네, 4번 크레모아 파워입니다. 직전에 뭐 잘못 탔죠. 워낙 이제 발주가 빠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바닥에 쫓아가는데 그 박우른 기수 특유의 그 무빙 그거 좀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맨 바닥에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직전보다는 더 뛰었을 걸음인데 쓸데없이 외곽으로 빼가지고 무빙한다고 빼가지고 이제 자리 못 잡고 외곽 돌고 탄력만 보여주고 끝났는데요. 이번에 뭐 8마리 단촐합니다. 거기에 이제 스피드 이즈칸이 앞에 나가는 전략인데 단아까가 미친놈 아니면은 이거 57 달고 내빼지를 못해요. 그렇죠. 무조건 힘 한 배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이스가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죠. 4번 크레모아 파워 직전에 전개상의 아쉬움 힘은 남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선행을 나가본 경험이 별로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끼리 모인 편성이어서 욕심내는 애들이 초반에도 나올 수 있고 뒷직선 무빙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전개 변수인데 그것까지 예측을 한다면 그건 뭐 신이죠. 그런 전개 변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일단은 뭐 앞장 승부가 나설 수 있는 마필들 가운데서는 오버마 스피드 이스칸 선행만은 일단 부담 중량도 문제지만은 부담 중량보다는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에 나설 수 있느냐 또 그 선행 자리를 4코너까지 편안하게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조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오버마 스피드 이스칸 일단은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마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4번 막 크레모아 파워에게도 찬스는 찬스입니다. 부산 교차 4경주입니다. 이번 교차 4경주는 혼합 3등급의 1400m 경주고요. 원정일 위원회 부산 승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그렇지 걸렸어 이제 이런 느낌을 딱 잡았는데 팔리겠어요. 그래? 계속 보니까 좀 팔릴 것 같아. 팔리겠어요. 그래서 조금 메인을 좀 잡아놓고 좀 김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어찌 됐건 들어가자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안쪽에 1번 콜옵더 가드 8번 골드문 뭐 인기를 모아줄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11번 영광의 팩터는 승급전이라서 좀 덜덜하게 팔릴 상황이고 뭐 이 정도 팔리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 1번 8번의 막건 대끼리 막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원정의 중심만 따로 준비해놨고요. 뭐 최근에 뭐 보여준 액면이 없어서 저는 좀 덜 팔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장 배당판에 예측을 해보건데 4위 정도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길게 설명을 드리면 다 뭐 뽀록이 날 것 같고 뭐 제가 뭐 토요일도 대충 좀 많이 오픈을 좀 시켜드렸고 지금 일요경마도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뭐 복병만은 뭐 진짜 아낌없이 뭐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도 먹고 살아야죠. 자 이번 경주는요 난 인기 4위 정도 예상되는 놈 그놈이 변화가 왔다라는 거까지 오픈해 드리겠고 후차권은 뭐 당연히 인기마 3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700m인데요. 이번 8경주는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6번 클린업 시크릿이
참 좀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꾸준하게 좀 잘 뛰고 있는데 또 편성을 약하게 만나면서 나올 때마다 또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고 주목을 받으면서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안정감 있게 다음에도 또 되겠다. 역시 쌍대가리였어. 이런 느낌보다는 마지막까지 그냥 선전은 해주는데 조금 힘이 들어가는 응원에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57일로 부담 중에 조금 오른 상태다 보니까 제가 그런 좀 느낌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구부마 초인대보의 선행 후 버티기 가능성은 이번 경주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병 글쎄요 인기 마필로 팔릴라나요? 승급 마필이지만 성적이 좋아서 팔리긴 팔릴 텐데 아주 세게 팔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유기축으로 팔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클린업 시크릿은 뭐 정동 지존도 있고 승자의 미소도 안쪽에 있고 인기도가 좀 많이 찢어질 것 같은데 초인데 뭐 어쨌든 뭐 연속 입상이다 보니까 저 배당으로 가겠네요. 근데 1700이에요. 선행 받으면 클린업 시크릿도 그렇게 무식하게 4코너까지 압박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9번 초인대보의 버티기 가능성을 먼저 좀 짚어드립니다. 네, 원장님. 네, 초인대보 좋고요. 클린업 시크릿은 56.5까지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담화수가 이제 500kg 가까이 되는 그런 담화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인기마 6번, 9번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번 경기에 조금 배당을 한번 노려볼까 하는데 배당 자체를 노린다라기보다도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붕 떠 있는 상황이라서 얘도 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겁니다. 안쪽에 1번 승자의 미소인데요. 직전에는 좀 오바죠. 오바지를 좀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동수가 지금 휴양을 갔죠. 제가 알기로는 휴양을 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수 기수의 어떤 컨디션도 좀 좋지가 못했고 이번에 이제 2차노로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초인대보 쏘고 나가면 승자의 미소가 바로 뒷선 아니면 바로 옆선을 좀 잡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추인마보다는 앞선 그룹 한 5선 안짝에서 뭉쳐져 있는 애들끼리 결정이 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승자의 미소 괜찮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3번 맨하튼 뮤직도 1700 첫 적응력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배당마로 노리셔야 된다. 1번과 3번 인기마와 복병마 한두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업 시크릿이 57kg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심 포인트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 코스 좋은 승자의 미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초인대보 여러 마필드 위주로 맨해튼 뮤직까지 현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오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400m입니다. 10마리 출전하고 있고 캐치나인이 또 승급전이에요. 코리안 오크스 때 제가 이걸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캐치나인. 파이어윈드 정정희 기수를 이 대상 경주까지 제가 또 추천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중심에 놓은 마필이 캐치나인이었습니다. 지난번 일반 경주에 뭐 당연히 접수하는 것이고 근데 제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뭐 갖고 노는 정도까지 보여주진 않아서 물론 이제 최근에는 거리 쫙쫙 벌린다고 좋을 건 없죠. 레이팅만 올라가니까. 그렇죠. 진겸 기수한테 다시 꽃비가 넘어왔습니다. 9번 캐치나인은 이번에도 막권용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원정일이요. 네, 저는 5번 말리부 밀리언입니다. 휴양 갔다 와가지고 두 번의 경주를 일단은 몸만 풀어놨습니다. 자 이번에도 러닝삭스 회선 2등급하고 병합을 때려냈는데 이빠이 때려가지고 그거 쫓아가더라고요. 느낌 자체는 좀 살아났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최근의 행보를 봐서는 무조건 거리가 늘어나야 좋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냥 무조건 앞에서 그냥 끝나는 편성을 만나니까 얘가 걸음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냥 레이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휴양 갔다 와가지고 7월 달에는 의미가 없고요. 직전 경주는 나름대로 조금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거리를 늘려서 나왔는데 뭐 캐치나인, 위니윈, 영광승리, 오썸킹이지 발빠른 마필드 많습니다만 충분히 추입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 5번 말리부 밀리언의 변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리부 밀리언의 승부 타이밍 복귀 후 때릴 타이밍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캐치나인 같은 경우는 뭐 선행으로 버티기보다는 저는 한 마리 한 두 마리 정도
안쪽에다 두고 외곽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 캐치나인의 습성을 좀 개인적으로 파악해 놓고 있는데 그런 전개를 이왕이면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뛰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측면도 같이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오픈 브리즈업 경매맛 특별 경주입니다. 작년에는 2,000쌀이 먹었어요. 끌어주는 손이 2착을 왔습니다. 그 끌어주는 손이 그거 한번 먹고 참 발전이 안 되더니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는 정도의 모습이고 그때는 또 횡원골이 선행도 못 받고 뒤졌습니다. 지금 1년 지난 입장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경주였는데 브리즈업 경매맛 특별 경주 8번마 교룡 운우에게 모든 관심이 막 쏟아질 수밖에 없을 잔막이에요. 이 두 번 주행 심사 한 번은 연습인데 너무 좋아요. 초반 스피드가 교룡 운우 댕받고 그냥 돌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 액면에서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 가운데 뭔가를 또 숨기고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또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집에 2살짜리 브리즈업 통화는 예쁘밖에 없으니까 내보낸 집도 있어요. 근데 준비도 안 되는데 내보낸 애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뭐가 한타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마필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준비가 안 된 놈들께 참 정말 잘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1200m 브리즈업 경매만 특별 경주 이거 상금 8,500만 원짜리 만들으려고 그냥 출전한 애들이 몇 두가 보여요. 근데 그런 애들 좀 짚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욕심을 부린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놈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8은 뭐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넘어가겠고요. 3번마 드림머니하고 4번마 방탄마입니다. 두 마리를 좀 쬐고 있어요. 4번 방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동이가 안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들들하게 좀 팔릴 것 같은데 49조에서 이제 4번 8번이 같이 병합을 했습니다. 전혀 안 밀려요. 괜찮아요. 느낌도 괜찮고 혼자 단독으로 조교할 때는 이해동 기수가 진짜 쩔쩔매더라고요. 굉장히 좀 나대는 느낌도 있고 말이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3번 드림머니 같은 경우도 4조에서 지금 동반 출전한 파인애플 파크랑 병합을 하는데요. 둘 다 상태 괜찮은데 조금 더 나은 거는 3번 드림머니 쪽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발주적인 부분은 파인애플 파크가 6번이 좀 더 낫습니다만 저는 끝가름 보강에는 3번 드림머니가 좀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조에서 두 마리를 꺼내 들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편성을 만들기 위해서 두 마리씩 꺼내 들은 놈들 중에 준비가 잘 된 놈은 3번과 4번이다 라고 여러분께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막 끼어들어가는데 1번만 발레저 같은 경우는 또 운 좋게 1번이 떨어졌네요. 이런 마필들까지 3번 드림머니, 4번 방탄마, 8번의 꼬리로서 현장에서 좀 더 집중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1등급으로 치러지는 1400m. 자, 박소장의 부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번마 스틸더 쇼아이가 직전 경주 아주 뭐 무시무시하게 선두권에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매 경주 그렇게 참 각각의 각지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열심히 타주면은 그러면 예상가가 예상하기 좀 편해요. 좀 재미도 있고. 근데 뭐 선두권에 나서야 될 마필이 붙들고 뒤로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참 많죠. 조선경마에서. 스틸더 쇼아이가 선행을 가든 안쪽에 3번마 성산질주가 맞짱을 까든 뭐 1번마 액톤 블레이드는 아주 편안하게 자기 자리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붙들고 그냥 남는 자리 선입 자리를 주워 먹는 것보다는 다실바 정도 되면은 외곽에서 9번 스틸더 쇼아이를 편안하게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좀 밀어서 9번의 힘을 좀 빼놓은 상태에서 안쪽 꽃자리를 잡는다면은 딱 그 순간에 레이스를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액톤 블레이드는 그렇게 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대가리 인정입니다. 전개의 축입니다. 마지막까지 대가리 올 가능성도 대가리 걸음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레이스를 지배한 이후에 머리치로 먼저 들어오는 액톤 블레이드를 마지막에 딸 수 있는 마필 딱 하나 보입니다. 제가 참 추천드리지 않으면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박수장의 골수팬 분들이시라면은 기억하실 것 같고요.
부산 교체 육경주는 1번에 붙여서 시원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딱 한 방으로 시원하게 힘주고 3복승으로 또 싹쓸이까지 한번 노려보는 부산 교체 육경주 단방막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700m 오늘 1위 경마 원정일 위원의 승부경주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의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아 승부를 이렇게 후반에 잡으면 좀 안 좋은데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후반이든 전반이든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라면 저는 승부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오전장 전반부 스페셜 승부처 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승부의 찬스, 배팅의 찬스는 인기마를 조금 불안하게 본다라든지 아니면 복병마가 인기도에 좀 의외로 좀 밀려 있다라든지 이런 기회를 살려내는 게 승부의 포인트라고 보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전자예요. 인기마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마리 말씀을 드리자면 안쪽에 2번 말리부 불패, 5번 검행, 9번 나스카의 태양 이거 또 팔려요. 그리고 10번 모르피스. 여기에 지금 8번 썬라이팅까지도 지금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바람은 조금씩 불어줄 거예요. 아예 백판짜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세게 보는 놈이 한 마리가 있고요. 약하게 보는 놈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은데, 그 놈이 저는 이번 경주에 완벽하게 좀 소화가 안 됐다라고 봐요. 왜? 직전 경주에 그만큼 더 잘 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더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라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휴양을 갔다 오든 조개 패턴을 바꾸든 뭔가 마방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치가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덜 보는 거고 한 마리는 세게 보는데요. 얘는 순간 가속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순간 가속력이 좋은가라고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워낙에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애기 때문에 놀랬습니다. 발주 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툭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이 이번에는 용서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중심만 하나 세워놓고 인기도에서 지금 혼전 완전히 지금 전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놈이 한 마리 출전을 해요. 그래서 원정일의 원장 막건이 그 중심마에 붙여먹을 인기마가 아니고 인기마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놈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복병마에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찬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인기마 하나는 왔어요. 그냥 왔고 나머지 인기마들은 다른 되도 않는 똥말이 갖다가 싹 갖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기마들만 여기에 모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놈이 한두가 걸렸어요. 자 그쪽으로 한 방 때립니다. 인기마 정리 깔끔하게 끝내놨고요. 복병마에 대한 확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현장에서 심어드릴 것입니다. 10경주입니다. 후반부지만 여기에서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입니다. 2등급에서 1200m는 자기 기록을 이빨 끌어낼 수 있는 마필, 자기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기록을 더 땡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마들이에요. 대단한 능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자기 걸음을 끌어내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등짐을 짊어지고 출전 두수도 딱 8마리에 불과한 뭐 전개 변수라고 해봐야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하게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 그런 스피드 경합이 아닌 이상은 이건 능력대로 전개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소장의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일요 메인 승부인데 마지막 경주니까 우리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번 그레이스 시티입니다.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체중이 많이 불어서 나왔었죠. 그러면서 선행도 못 갔고
5월달 경주였고요. 7월달 경주 또 약간의 텀이 있었습니다만 1,400m였기 때문에 크게 또 의미가 없었고 선행은 갔습니다만 무너졌고요. 이번에는 역시 8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조교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22조 마방에서 조교사가 아주 칼을 갈고 나서는 놈이고 경주거리도 1200m 딱 좋고요.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저는 3번 그레이스시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시티. 직전에는 어차피 스카이베이라는 강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축을 상대로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행 그거였는데 편안한 선행이 안 됐어요. 그전도 마찬가지고. 자, 1번은 신의 명령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뭐 직전 경주는 참 그 작전이 그랬을 수가 있는데 횡원골이 바로 옆에 있는데 횡원골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닙니까? 죽더라도 선행은 받고 죽는 게 횡원골인데 걔를 상대로 선행 출하를 하다니요. 결국 죽음뿐이죠. 횡원골은 죽였습니다만 자기도 죽는 겁니다. 쓸데없이 힘만 빼고 선행은 못 가고 그게 이제 직전 경주 신의 명령이었는데 신의 명령이 선행 일변도는 아니에요. 1200m는 힘 안 배가 됩니다. 역시 50조 마방의 최종적인 작전 초이스가 중요한 경주가 되겠고 1번하고 3번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다. 그리고 6번만 짜릿 이건 힘 안 배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미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을 또 압박할 수 있는 마필이 6번만 짜릿이다. 자, 8마리 출전하는데 호흡기가 마시간 마필도 있고 안 좋은 다리 쪽이 더 안 좋아진 마필도 있고 조교 때만 붕붕 떠버려 앞이 붕붕 떠서 이건 뭐 도저히 소인지 말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조교가 마음에 들지 않은 마필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라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번 3번의 선두권 전개를 기준으로 해서 전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 나오죠. 충분히 힌트 다 드렸다고 보고요. 권업 놓고 마지막 경주 3방 4방 갈 수 없죠. 딱 2방입니다. 한 방에 몰아서 시원하게 때려놓고 전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저도 그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배팅 가치가 따라주는 선에서 한 가지 막건만 막아놓고 딱 한 방으로 부산 오늘 승부도 교체 6경주가 한 방 승부인데 1호 11경주 박 소장의 메인 승부는 마지막 경주 단방입니다. 단방 때려놓고 한 방만 좀 걸쳐놓는 쪽으로 해서 꼭 맞춰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26일자 일요경마 알고 붙자 UCC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